오늘 주제를 또 소개를 하겠는데요.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꼭 그 알아야 되는 치료 작업 단계가 있다는 거죠. 일단 그것만이라도 한번 이렇게 짚고 넘어가자고요. 이게 가장 큰 것, 말하자면 상담이 시작됐어요. 그러면 어떤 치료 작업 또는 어떤 상담 작업 단계를 반드시 거친다.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첫째, 어떤 단계죠? 그것은 진술 작업입니다. 그 단어 또는 그 치료 과정을 기억하시라는 점이 진술 작업. 그리고 진술 작업도 제가 4가지 유형인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상담자가 진술하는 동안에 그 진술하는 내용을 해석하고 그 부분을 같이 개입하는 그런 방식이 있고, 그 진술 작업할 때 그대로 경청, 그대로 듣고 마지막까지 쭉 듣는 방식. 그리고 난 후 상담자가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 진술 끝날 때까지 그대로 조용히 경청하고 그대로 놔두는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을 저희 심상치료가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진술 작업을 마치면 그 다음 어떤 치료 작업 단계를 저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내담자가 진술을 했지 않습니까? 하고 나면 뭘 하죠? 들었어요. 여기서 방향이 조금만 순서가 달라도 여기에 굉장한 의미 있는 차이가 있고 큰 영향이 있거든요. 순서가 맞아야 되잖아요. 분석을 하고 진단을 내려야 되냐, 또는 진단을 하고 분석을 해야 되느냐. 분석은 또 순서 어떤 치료 작업으로 이해하시냐라는 점이에요. 또 진단 작업은 또 어떤 성격으로 받아들이고 계시냐라는 점이잖아요. 그걸 우리 선생님 장래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4가지라고 했나 제가? 4가지의 진단 작업이 있다. 그래서 살펴봤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단계는 분석이라기보다도 진단 작업입니다. 왜 진단 작업이 그 다음 순서일까요? 진단 작업은 쉽게 말씀드려서 문제가 뭐냐를 정확하게 규명하는 거예요. 진술을 하고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문제가 뭐다라고 인도를 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게 순서가 맞잖아요. 진술한 내용 없이 우리가 진단 내리는 것도 성급하거나 이치해받지 않습니다. 근데 현재는 여러 상담이 다 존재해요. 듣지 않고도 바로 문제를 상담자가 제시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방식을 선호한다, 택한다, 안 택한다? 안 택한다. 그러면 다른 심리 상담과 심리 치료는 선택한다, 안 한다? 가장 심하게 선택하지 않는 곳은 뭐다? 진술 작업도 않고도 상담이라고 할까, 그런 기능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어요. 심하게 않는 곳이 있잖아요. 근데 상담에서는 내담자 자신이 문제나 주호소 얘기를 듣지 않고 바로 건너뛰어서 상담하지는 않는다. 즉 반드시 진술 작업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상담은 일단 첫 단계가 진술 작업 단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단어로 진술 작업 단계. 그다음 이제 우리는 그 진술 작업 다음에 주호소 문제 작업이라고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진술 작업, 그 다음에 주호소 문제 작업. 주호소 문제 작업하고 진술 작업의 차이는 뭘까요? 진술 작업은 그냥 스토리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주호소 문제는 그 스토리 중에서 이제 상담을 해야 되는 핵심 포인트를 잡아내는 거예요. 네, 아주 좋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말씀을 잘하셨네요. 그래, 진술은 우리가 상담을 다루는 주 핵심 포인트가 아직은 드러나지 않거나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다른 내용들하고 섞어서 표현될 수가 있어요. 진술한 내용은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어느 내담자는 진술하는 동안에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아직 꺼내지 않고 대화로 이렇게 진행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상담자와 아직 라포가 형성이 안 되어 있고 분위기가 아직은 내가 낯설잖아요. 그리고 항상 사람은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그 인터액션이 시작되기 때문에 처음엔 아무리 내가 자연스럽게 하려고 그래도 말이 턱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감안할 때 진술 작업에는 그런 성질들이 내포돼서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어떤 내담자는 오자마자 진술 작업해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핵심되는 문제를 소개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느 분은 그와 반대로 간접적인 표현을 쭉 하면서 그 시간도 끌거나 아니면 자기 마음이 편해지거나 그렇게 그런 스타일로 대화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내담자는 그런 거 다 거두절미하고 문제 핵심이라고 하는 부분만을 탁 던지시는 분이 있어요. 나는 불안 때문에 왔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또 15년 동안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치료를 받고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표현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와서 이렇게 일반적인 대화보다도 너무나 용건이 뚜렷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그걸 놔두고 다른 식으로 얘기하는 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이런저런 모든 케이스를 다 맞이해서 일단 진술 작업을 할 때 그대로 진술하는 내용을 메모하면서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진술 작업 중요하고요. 주어서 문제 중요하잖아요. 근데 주어서 문제가 벌써 핵심 키워드를 잡잖아요. 핵심 키워드를 잡는 게 중요한데, 그 다음 작업은 진단 작업. 제일 중요한 것은 진단 작업. 일단 제일 핵심이 뭐냐면 이걸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라는 점이에요. 상담에서 왜 해야 되죠? 진단 작업을 안 하면 정확한 문제가 무엇인지 정립되지 않은 채, 또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른 채 상담하게 된다는 뜻이 내포돼서 그래요. 그래서 문제를 알고 상담해야 된다라는 뜻이 내포됐는데, 그럼 문제를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라고 할 때 진단 작업, 이 얘기예요. 진단 작업이 이래서 중요하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진단 작업하면은 심리 상담과 심리 치료에서 진단 작업이 존재합니까 하고 그걸 물어보는 분도 계세요. 진단 작업은 의료행위 아닙니까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병원에서나 하는 것이지 상담에서 하는 건 우리는 배우지 않았습니다 하시는 분도 계세요. 저희들은 반드시 진단 작업이 정착돼야 되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구나, 그렇게 정리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단 작업까지도 중요하잖아요. 진술 작업이 이제 그 상황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고, 주어서 문제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진단 작업까지도 잘 왔어요. 네. 오면은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또 그 다음 어떤 치료 작업을 우리가 인도해야 되느냐는 점이거든요. 여기까지 인도를 했으면 내담자를 그냥 쉽게 우리가 편하게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둘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야 돼. 그 다음은 상담 목표 작업. 상담 목표 작업.